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더 파이널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강경진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역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뵈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그만큼 더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입시 지원에 있어서 많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 지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작년도 입시와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입시 전반에 있어서 전형들이 새로 생긴 전형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2개씩 있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합쳐지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와 뭔가 또 다른 부분들 또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이 올해 172명 선발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지금 현재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지금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안내를 드렸지만 혹시나 또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 발표했을 때는 3개 함 6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3개 각 3으로 나가 있다라는 부분들 변화했다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기존에 좀 더 많이 있던 전형들이 간소화되면서 지금은 3개의 전형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또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시 선발 인원이 이전 대비했을 때 비율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 정시에 대한 염두도 두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와 정시, 고교 유형별 지원하고 등록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보공시나 이런 데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하고 정시 전체를 합했을 때 지원에 있어서 일반고가 61, 그다음 특목고가 11.3, 자율고가 23.4, 특성화고 기타 해가지고 약 한 4%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최종 등록 비율이 59.2, 13.6, 24.1 지원 비율 대비했을 때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대동소이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전년도에 역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올해 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대비 최종 등록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정도의 비율인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가 지원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놓고 봤을 때 54%, 일반 특목고가 18.7%, 자율고가 21.6%, 특성화고 기타 해가지고 약 한 5.5%를 구성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최종 등록, 입학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고가 56.6, 특목고가 22.1, 자율고가 18.6, 그 외에 한 2.7%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지원 대비 최종 입학이 결정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교 블라인드였었어요. 고교 블라인드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누군 또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물론 이제 개개별 고등학교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모로 좀 불리했던 학교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더 나아진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제 준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지 실제로 고교 블라인드가 뭔가 거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일반고가 지원 대비했을 때 최종 등록이 작년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올해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고교 블라인드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반고가 그만큼 이전 대비했을 때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가 예전 대비 잘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이제 계기를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고교 블라인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제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에서 그런 영향들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고 지원 비율로 했을 때 일반고가 65.4, 특목고가 7.6, 자율고가 23.8, 그다음 특성화고하고 기타가 약 한 3.4%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최종 입학으로 놓고 봤을 때 64.5, 12.0, 20.9, 0.0, 2.6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도 지원 대비 합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수시 정시하고 전체 합쳤을 때의 이 지금 현재 고교 유형별 비율과 놓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 논술 이 각각이 갖는 비율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 유형에 좀 더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실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입학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입학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종 실질 경쟁률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논술 전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 전형이 235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 18,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최초 경쟁률이 76.8대 1. 어떻게 보면 이 숫자라는 이 76.8대 1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숫자로서 경쟁률을 보일 텐데 논술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들이 아닌 거고 그 다음 또 응시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실질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7,000명 정도로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또 그 중에 이제 합격자가 276명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원까지 고려한 진짜 최종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47대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인원의 그 경쟁률 대비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문제는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맹점, 학생들한테 가장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충원율에 있습니다.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전 모집 단위의 충원율이 17.4%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17.4%면 진짜 현저히 낮은 비율이고 웬만해서는 충원이 돌지 않고 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0%예요. 그 말인즉슨 예비 1번을 받은 학생이 작년도에는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합격하겠다? 결국은 최초합으로 어느 정도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수험생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 이제 데이터에서도 좀 나타났던 부분이긴 한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충원율에 있어서 보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의 충원율이 약간 편차가 있는 상황이고 자연계열의 충원율이 작년도에도 조금 높게 나타났었는데 올해도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대비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수학이라는 형태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학들의 논술도 수학 위주로 많이 보는 대학들이 있고 수학이란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중복 합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문계열보다 다소 좀 더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해서 그 비율이 현저히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논술 전체에 있어서는 충원율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먼저 얘기 드리면 논술 전형이 아까 충원율이 17.4%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충원율이 210.8%예요. 벌써 10배 정도에 되는 숫자가 충원율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원율이 높고 서강대학교도 벌써 수년째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강대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대학들 서강대학교와 같이 경쟁하고 서강대학교와 같이 이제 풀을 공유하는 그런 대학들의 충원율이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초합으로 합격한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충원으로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 생각해 보시면 210.8%의 충원율이라는 거는 최초합이 100%고 충원이 210%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최초합보다 2배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이미 충원으로서 합격하고 있다는 거고 최초합으로 합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 역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합격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현재 해마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최초 경쟁률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충원율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이제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에 이제 나와 있는 저희 입시 결과
학생들의 이제 합격했던 그 내신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역시 학과별 이 모집 단위별 그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게 약간의 비슷하게 보이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벌써 충원률을 공개한 지가 몇 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몇 개년도에 이 입학 가이드북에서 이 충원률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보통 특정 모집 단위에 따라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특이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쭉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소위 얘기해서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이런 학과들이 아무래도 충원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경쟁률 역시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경영경제가 생각보다는 최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지만 충원률은 그래도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들을 인문계열 쪽에서는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생명과학, 화공생명,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대두되었지만 컴퓨터공학 이런 데들이 소위 얘기해서 경쟁률에 있어서 조금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이 니즈,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입시에서도 학생들의 생각이 표현되다 보니까 이 입시 결과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경쟁이 좀 더 심한 학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강대학교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율도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학생부 종합 1차의 전체적인 이 충원율, 실질 경쟁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학생부 종합 2차입니다.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이 원래 작년까지는 1차, 2차 두 개의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 이게 통합이 되면서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변형이 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학생부 종합 2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의 2차보다는 1차에 가깝게 지금 현재 통합이 된 형태가 올해 입시일 텐데, 이 학생부 종합 2차가 그래서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 색깔이 없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결국은 또 어느 정도 이상만큼은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낼 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가 생각보다 그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실질 경쟁률에 있어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원률이 213.9%라고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에 보셨던 학생부 종합 1차의 충원률과 학생부 종합의 2차의 충원률이 대동소이한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경쟁률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과학 계열의 그런 모집 단위들이 최초 원서 접수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회과학부가 지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충원률에 있어서도 지금 평균이 213.9%임에 불구하고 사회과학부가 350%의 충원률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선호도가 있는 학과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 제가 더 파이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입학 가이드북 수시 모집 요강에 어떻게 보면 저희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 항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경향들이 나 있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뭐 전공 적합성이 없으니까 그걸 안 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전공 적합성을 또 하나의 저희는 큰 틀에서 이것도 학생들의 관심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성장 가능성이나 학업 역량, 태도 이런 데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으로 볼 텐데, 그거에 집착하고 매몰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저희는 생각해 주십사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 게다가 올해 이제 서강대학교가 전년도하고 다르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더 학생부에 그런 것들이 색깔이 강해야 내가 그 학과를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작년에도 들었던 예시긴 해요. 뭐냐면 사회과학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교에서 활동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한다는 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이게 뭐
학생들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쉽게 정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이제 토론, 뭐 이슈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사회과학부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활동이 사회과학부를 가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 전공적합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 생각보다 이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회 분석을 사회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경제나 경영학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학과들 역시도 이러한 능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을 갈 거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사회과학부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요새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흥미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된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는 친구들이 영리문학계, 경영학부, 사회과학부를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대학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칠 거야 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거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사회에 진출할 때 무엇을 활용할 것이고 무엇을 쓸 것인지, 영미문화계를 지원하니까 나는 영어만 잘하게 되고 영어를 잘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거는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영어를 잘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결부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시너지가 나고 어떻게 사회에서 활용이 될 것인지 라고 생각되면 고등학교에서 했던 여러 활동들이 지금 대학에서도 필요로 할 수 있는 거고, 전공적 합성은 좁게 생각하기보다 넓게 생각할수록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자체가 지원하는 그 지원자의 자격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경쟁률도 9.98대 1이고 생각보다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서로 간의 경쟁력이 꽤 있다 보니까 충원율에 있어서 118.3%까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인즉슨 이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가 뭐 이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은 학생들한테 지원 자격이 된다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유리하기보다는 이 전형 역시도 경쟁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학생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이 9.98대 1이고 최종 경쟁률이 4.57대 1로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이상은 학생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적인 부분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이건 해마다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집 인원이 조금은 더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막 극단적으로 많이 완화되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게 그래도 학생부 종합 일반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소 유리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시 결과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를 통해서 모든 대학들이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죠.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종합해서 보이고, 또 게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50% 컷, 70%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산출하냐? 최종 등록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학한 학생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에 10명이 입학했다라고 했을 때 50% 컷은 5등의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등부터 최종적으로 입학했을 때는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의 성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이제 환산을 해요. 어떻게 환산하냐? 내신 순으로 다시 환산을 해요. 그래서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이 1등인 거고, 걔가 입학을 1등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신이 가장 좋은 애를 1등으로 놓고 내신이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애가 꼴등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5번째 있는 학생이 50% 컷인 거고요. 7번째 있는 학생이 70% 컷인 것을 제가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이 점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인즉슨 뭐냐? 결국은 50%컷 앞에 있는 학생들은 다 지금 현재 50% 컷보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인 거예요. 그 다음 70% 컷 밑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결국은 8등, 9등, 10등의 학생들은 70% 컷보다 내신이 좀 더 안 좋은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학과에 따라서 보면 편차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유럽 문화, 중국 문화 보시면 50% 컷이 뭐 3점대 중반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 70% 컷이 4등급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유럽 문화, 중국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호되는 학과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해당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해당 언어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되고 해당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보다 더 다른 학과보다도 많이 지원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한 만큼 또 그 학과에서는 많이 합격을 했다 보니까 이런 입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컷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내신 때면 일반고인 것 같아, 이 정도 내신 때면 특목고인 것 같아 라는 거를 아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는 좀 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이 학과는 굳이 특목고가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내신대가 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만큼 선호도가 낮은 학과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집단위 이름을 봤을 때 선호도가 높다, 낮다 정도는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으실 텐데 웬만한 대학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고르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 학과가 조금은 선호도가 조금 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설명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학과들은 아마도 여지없이 이 입시 결과에서 조금은 낮게 형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학과가 진짜 그런 선호도가 조금은 낮다라는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어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입시 결과가 단순하게 이 정도 내신이 되면 나 합격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는 진짜 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이걸 통해서 요 정도의 학생들의 풀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학과는 좀 더 이런 애들이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2차에서도 그런 면모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 수능을 기점으로 앞에서 평가되는 학생부 종합 1차, 뒤에서 평가되는 학생부 종합 2차에 약간의 이제 모집 고교 유형별 지원의 패턴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1차가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은 더 많이 지원했다라는 것들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1차 쪽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했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전형을 두 개 나눈 상황이 아니고 합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고교 유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패턴이 조금은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해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앞에 보셨던 실질 경쟁률을 도표로서 나타낸 거고, 저희 이제 설명의 PT에서 많이 보셨던 바로 그런 자료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실 때보다 이 도표로 보셨을 때, 도표로 보시게 되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확연하게 길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모집 단위에 따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학과들이 눈에 보여요. 사회학, 정치외교학, 아트앤테크놀리지, 그 다음 생명과학, 화공생명, 컴퓨터공학 이런 데들이 이 바가 조금씩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이실 텐데, 이 학과들이 왜 경쟁이 셀까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호도가 높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생들이 전공적 합성을 쉽게 생각하는 학과들이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그런 학과는 여지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학생들은 또 그걸 염두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집 단위의 경쟁,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역시 이 학과들은 경쟁이 심할 거예요. 경쟁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합격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 내가 꼭 그 학과를 써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학과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2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사회과학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 그 학과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이실 텐데, 이게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 분명히 다른 전형이지만 역시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바로 그게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 준비해서 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된 부분의 결과라는 것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올해 입시가 제법
대학마다 많이 변했던 상황이고,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뭔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새로 생긴 부분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학생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또 한 가지, 올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두 가지가 크게 변했어요. 바로 수능이 변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 산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2021학년도에 입학한 선배들도 같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여러분도 2015 개정교육과정이지만 학생부에 표출되는 내신의 표출 방식 자체가 또 달라진 부분들이 아마 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능의 변화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도까지는 항상 얘기했던 게 9월 모평, 6월 모평, 3월 모평 보고 났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정시가 가능할 건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상향을 할 것인지 적정하게 지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됐었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수능이 변화된 상황인데, 수능이 변화된 거에 따라서 지금 대학들의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솔직히 대학 입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텐데 대학 입장에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수험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좀 더 기다리면 되는 입장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략을 짜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답답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시 지원에 대한 가능성 분석이 지금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험생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눈높이를 삼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이고 모집 단위가 어디인지를 그냥 생각을 하고 그 희망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올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시에 대한 분석을 여러 기관들에서 나타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자신이 희망하는,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높이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 자신감 있는 지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시가 늘고 교과 전형이 생기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고 있던 소위에서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와 같이 경쟁하는 이제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감소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감소했지만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감소했을까? 라는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원이 종합하고 완전히 다르다? 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대학들 이제 평가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이 갖고 있는 평가 항목이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미 학생부 종합에서도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 거고, 교과 전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극단적으로 그거를 정량화하냐 정량화하지 않냐의 차이인 거지, 어느 정도는 풀을 쉐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생겼고 정시가 늘었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입학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학생부 위주 전형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합격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들도 충분히 예상해보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 학령인구 감소가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전년도에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렇고 종합 전형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평가했을 때 일반고,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의 최종 등록 비율이 전년도에는 조금 지원 대비했을 때 입학이 조금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학령인구 감소가 일반고에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쳤고, 그리고 특목고의 정원은 줄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학령인구 감소가 일반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특목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입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반고가 좀 더 입학이나 이런 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될 수 있었던 이면 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학도 충분히 작년에 염두에 두고 평가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위에 선배들의 입시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영향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역시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령인구 감소가 의외로 지금 현재 일반고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학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뭐 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서 일반고의 내신 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금 더 특목고보다 세게 나타나고 있어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이미 작년도에 경험을 했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특목고 학생들이 불리할 것이다 아니라 그 학생들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고교 유형 종별이 더 유리하게 평가될 거다가 아니라 각각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공 적합성, 본인이 했던 모든 활동이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작년에도 제가 강조해서 더 파이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했던 모든 활동을 다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개인 스스로. 그러면 내가 뭐 100을 했는데 100을 한 것 중에 한 50 정도가 이 전공 적합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딱 50 정도의 활동만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100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고 내 성장에, 내 역량에 도움이 됐던 활동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전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거고, 그게 입시에서도 좋게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학업 태도라는 것들이 어떤 전공 적합성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공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에서도 학업 태도적인 부분들은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열심히 했다면 다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고교 블라인드, 적극적 활용의 도구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세간에서는 뭐 블라인드 다 했지만 모든 대학, 고등학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몰라요. 네. 고교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문교과에 대해서 각 고교 유형별로 이미 법적으로 특목고는 요만큼 해야 돼, 일반고는 요 정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라고 돼 있지만 자율고하고 일반고가 구분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가 극단적으로 합격이 더 많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전하고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텐데, 일반고 입장에서도 그게 불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년 입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 위에 선배들이 어떤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고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위에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입학을 했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학생부 경쟁력이 있느냐 없냐, 본인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 있게 쓰는 것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형의 변화, 적극적 지원이 입학 기회 제공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강대학교도 교과 전형이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 정시가 또 늘어났는데 수능이 변했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에도 입시 결과론 쪽을 놓고 봤을 때 정시 자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이제 이슈들이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수험생들도 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작년도 수능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작년도 학령 인구의 감소가 극단적으로 많이 왔던 해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입시론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은 합격의 기회를 부여받았었고, 그냥 이전 입시 결과만을 생각을 하고 나 이 정도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합격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자체도 뭐 교과 전형도 생겨, 모두 바뀌어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들 스스로도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정시 지원 가능성의 분석이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의외의 합격, 또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 합격의 기회의 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관련해서 이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떼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 이제 또 변화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서강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자체를 바라보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올해 이제 수상이 한 개씩, 학기당 한 개씩 넘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부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위축이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분들, 교육부에서 저희 이제 대학들한테 디렉션을 줬던 부분 중에 있어서는 졸업생들 역시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들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졸업생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졸업생들의 지원이 조금은 다소 이전 대비했을 때 늘어났는데 올해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지 못하게 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졸업생은 불리하고 졸업 예정자는 유리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수업 자체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어떻게 학생 스스로 이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노력해서 얻기 위해 얻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라보는 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한 학생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잘한다와 열심히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상이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든 내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전부 다 학생부 종합에선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 시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졸업생들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학생부에 이미 이제 뭐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이런데 뭐 그다음 교과 성적, 그다음 뭐 창체, 행특 뭐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면 지원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변화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학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어려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도 그걸 맞춰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수험생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또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 속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자주성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의미가 되는 부분일 거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도 올해 의외의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을 치러야 되고 입시를 치러야 되고 그다음 이제 수시 모집 지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학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울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자신들이 건강도 챙겨야 될 거고 준비도 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본인 스스로 좀 많이 기울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입시가 끝나는 그날까지 본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